네, 오늘 아침 정말 블랙아이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블랙 코디를 하고 온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오늘은 블랙 계열의 옷을 입고 오신 걸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아니 항상 제 의상을 보고 오프닝 멘트를 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쓰다 보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또 맞아 떨어지네요. 굉장히 조화로운 뉴스 파이팅입니다. 아니 오늘 출근하면서 진짜 그 주차장 나오는데 미끄럽죠. 블랙아이스가 눈에 정말 보이는 느낌? 예, 반짝반짝 빛이 발사돼서 보이고요. 사실은 보이는 건 다행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다음에 물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도로는 정말 위험하고 지금 재난 문자가 와요. 자유로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때문에 길이 정체된다고 합니다.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빨리 가시는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뉴스 파이팅 여유롭게 들으시면서 정말 쏙쏙 필요한 정보만 전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미끄럽고 길이 미끄러워서 정체돼 있다. 02-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셔야죠. 그럴 때는 빨리 회사에 전화를 해야죠. 늦을 것 같다. 예. 자, 그래도 청취율 전화 조사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죠? 02-2000번대 청취율 조사가 왔다. 꼭 받아주시고요. 어떤 라디오 즐겨 듣냐 하시면 YTN 라디오의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방송되는 중에 또 응원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네. 자, 한 20일까지 조사 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좀 익숙하게 이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 커버 스토리들 만나볼 텐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전국 안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문제를 두고는 다소 신경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우선 이 대표는 체포영장 강제 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입으로는 경제 안정을 노래 부르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고난대행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들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고난대행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예방을 우선순위로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고난대행은 이후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도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예, 자, 현 정부의 수반이죠. 공식 수반인 최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대화 얘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문제도 역시 좀 팽팽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견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최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무엇이냐를 강하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참석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모든 정당이 전부 합의하라는 건 월권임을 분명히 했다.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이길래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 아무 것에나 거부권을 행사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라라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최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여당과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최 대행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법 여야 합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무리한 영장 재집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 갈등과 민주당의 최고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정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문제 말고 민생의 문제 사실 국민들이 더 엄중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들어가서 폐기된 법안 말고 네. 다시 내란 특검법 이른바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특검법을 의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은 많이 양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제3자군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네. 특검법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축소가 됐는데요. 일단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요. 예.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없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여당 반응이 이 외환 혐의에도 지금 일단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특검이라는 말은 사실 익숙하긴 합니다. 주요 정치 국면에다 에서 계속 등장했고 지금 야당은 여러 차례 특검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데 네. 이게 검찰이 수사할 수 없을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거고 보충적 예외적이지 않냐 네. 이런 시각을 놓고도 지금 여야가 충돌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이제 늦어도 16일 모레 본회의에 회부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이면 이번 주 안에 다시 또 법안이 있는데 만약에 이 통과되는 상황을 좀 본다면 네. 제2요구권이 행사될지 안 될지도 또 전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YTN 라디오 YTN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속 방어만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비상계엄 특검법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결론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의원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네. 어제 의총에서 결론을 결국 내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오늘 오후에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면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예.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를 반대한 의원들 사이에서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신 못하지 않느냐 이런 예.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상욱 의원 네. 탄핵안도 찬성했고 특검법도 찬성한다라는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당내에서 좀 고립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당 지도부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단독 행동하지 말고 의총에 와서 의견 내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의총에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좀 냉랭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가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예. 전해졌고요. 김 의원은 의총 도중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예, 충분히 좀 소통하는 모습도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이었잖아요. 원래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여러 가지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네. 또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추천인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헌재법에 따라서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예.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헌재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하고요.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위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다. 뭐 15분 만에 각하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자, 이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의 신청서도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게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헌재가 5회 변론기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로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기록 확보 등 증거 체부,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단심이고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형사법과는 다르다 이런 설명은 있습니다만 네. 또 이것 역시 이렇게 뭐랄까요? 법적 보장 여러 가지 방어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이 갑자기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아침에 와 있는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 취지의 전화를 이상민 장관한테 받았다. 이거는 또 발표됐던 내용하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허석곤 청장이 지난달 3일 밤 11시 37분에 전화를 받았고 네.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그리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단수 조치 대상으로 거론된 것 같다고 네. 기억을 했습니다. 실제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네,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단전 단수가 또 소방 업무는 아니라서 실제 단전 단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방송 송출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는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좀 배치되는 정황이라서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비상겸 당일날 저도 발표되자마자 회사로 왔는데 사실 뭐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처의 준비 상황도 지금 계속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무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장기전에 대비한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장 2일에서 3일에 걸친 체포작전까지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영장 집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네.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에 작전이 길어질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고요. 오늘 오전에 3차 회의를 갖고 체포 작전을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 그러나 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여러 지금 일종의 심리전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도 중무장이 목격되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경호처
공격 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헬멧을 쓴 전술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검은색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한남동 관저 일대를 이렇게 조를 짜서 순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원들이 등에 맨 배낭 보면 길쭉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소총 가방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호처 공격대응팀은 주로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번 순찰했을 때도 실제로 이걸 휴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총기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요. AR-15 계열 소총이 들어가는 배낭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총이 들어있다면 탄의 종류에 따라서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위력도 지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충돌이 없도록 한다는 게 여야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소식 여쭤볼게요. 지금 미서부 최대 도시죠.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이거 잡히는지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전과 밤이 최대 고비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사망자 24명에 실종자도 16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불에 탄 면적은 여의도의 34배, 34배가 넘는 것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가 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고 마음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적처럼 불이 잘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랙 아이스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블랙 아이스를 경고하는 의미로 오늘도 블랙 의상을 입고 나오신 박상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